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지금은 EV9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일반 EV9 모델과 EV9 GT 라인 모델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EV9의 또 실물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EV9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컨셉트카 디자인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물로 이렇게 완성된 차를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앞쪽에는 트렁크가 위치해 있고 이런 커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이 중간에 있는 그릴이 과연 어떤 기능을 할지, GT라인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지 하고 봤는데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팅 맵 그릴이 뭔가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라이트, 기존 헤드램프가 워낙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 EV9을 딱 처음 봤을 때, 도로에 이 EV9을 처음 만나면 많은 분들이 와, 이 차 뭐야, 엄청난 존재감인데 하고 놀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SUV의 느낌을 물씬 풍겨내기 위해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압도적인 이 비주얼을 보면 EV9이 확실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요 알루미늄으로 된 신형 기아의 로고가 이 커다란 본넷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살짝 심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느낌이 어때요? 본넷이 그냥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에까지 쭉 오다가 이 중간 부분에서 한번 굴곡이 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본넷에 비해 약간 실제로 보면은 심심하진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차 자체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심심하거나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없고, 휠아치 클래닝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차 자체를 좀 더 낮고 스포티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Y자 라인에 이런 캐릭터 라인은 이 헤드램프에 들어가 있는 데일라이트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차 자체에 통일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요게 그 오포진 유나이티드 뭐 약간 컨셉트카의 그런 영감을 따왔다고 하는데, 이 EV9을 자세히 보면요,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통일성 있게 많이 만들잖아요. 뭐 외관의 디자인이 화려하게 했으면 실내 디자인도 화려하게 하고, 뭐 Y자 라인이 들어가면은 실내도 Y자 라인 들어가고 막 이런데, 이 EV9 같은 경우에는 상반되는 라인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상반되는 그런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보면 볼수록 놀라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취재 열기가 엄청나죠. 아무래도 EV9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취재 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런 작은 디테일의 포인트들도 있고, 이 C필러의 이 유리의 크기가 어떤지부터 궁금한데, 열렸습니다. 3열 시트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EV9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다 보니까 1열, 2열, 3열 시트가 다 들어가 있고요. 3열에 사람이 탑승을 해도 막 이렇게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든다라고 합니다. 이 EV9이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전기차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 3열 시트의 활용도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닥도 좀 평평하고 실내 공간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트렁크를 열었냐면, 3열에 사람이 탔을 때 과연 이 뒤쪽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트렁크를 열어봤는데요. 공간은 어떤가요? 나름 활용하기, 나름 물건을 적재했을 때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죠. 그리고 요즘 히든 공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밑에 히든 공간, 여기는 뭐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다양한 이제 킷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요 버튼이 뭐냐면, 요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지, 이렇게 지금 트렁크가 닫히죠. 이걸 왜 집어넣느냐? 예전에 그 차박 많이 하잖아요. 막 차박도 하고 뭐 차 안에 막 이런 캠핑 막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요게 문제가 뭐냐? 차를 만약에 내가 차박을 해. 근데 뒤에 탔어. 뒤에서 나가려면 이 안에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앞쪽으로 가서 문을 열고 내려야 된다든지,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번거로워요. GV70 전동화 제가 차박했을 때 너무 불편한 거야. 왜 트렁크 여는 버튼이 없어 했는데, EV9에는 이렇게 트렁크 여는 버튼을 따로 넣어줬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쓴 듯한 그런 포인트이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V2에 근데 여기 약간 디자인이 그 사람이 웃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눈, 입.
그리고 2열 시트랑 3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이 V12L이 모든 차들이 다 달려 나오죠.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다 달려 나오는데 예전에는 옵션이었지만 요즘에 기본으로 넣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조금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 V12L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V12L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그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에서는 이 V12L을 이제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다른 뭐 독일 차라든지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은 요 V12L이 없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금액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테일라이트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향지 시등이 들어가 있는데 깔끔하면서도 조금 더 또 디테일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의 마무리는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충전 단자는 이쪽에 있죠. 이건 아마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커버들도 이전과 다르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플래그십 SUV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커버들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버튼 커버 충전 커버도 이렇게 조금 더 전동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자, 시트는 스위블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2열과 3열에 탑승한 운전자가 마주보고 갈 수도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가 GT라인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GT라인을 보면요,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3단계 라이팅 맵 그릴이 GT라인에만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프론트 범퍼와 요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이 일반 EV9과는 조금 더 다부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EV9과 EV9 GT라인이 공개됐을 때 이 커뮤니티 반응은 야, 이거 EV9 살 거면 GT라인으로 무조건 넘어가야 되겠는데 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EV9의 컨셉트카가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던 포인트가 이 라이팅 맵 그릴이에요. 요게 지금 아무래도 GT라인에만 적용이 되고, 그리고 EV9에 공개됐을 때 자율주행 3단계가 있냐 없냐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게 또 GT라인에만 또 들어간다면 요거는 어쩔 수 없이 GT라인이 조금 매력 포인트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GT가 아니더라도 EV9 그냥 기본 모델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판매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 기아가 컬러를 굉장히 잘 뽑아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EV9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라이트 다른 거 보이죠? 요거는 자세히 보면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 G90에 들어가 있는 MLA 헤드램프 있잖아요. 요게 이 EV9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큐빅 모양의 LED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일자로 쭉 길게 옆으로 뚝 눌리면 그 G90에 들어가 있는 MLA 헤드램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 GT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EV9에는 디자인 다르죠. 헤드램프가 다른 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렁크를 보면요, 좀 차이가 있죠. 여기 보면은 레버로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 트렁크를 닫혔을 때 안에서 열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 버튼이 왜 있을까요? 요거 내연기관 차들은 보통 사람이 여기 갇혔을 때 탈출하는 용도로 요 버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탈 수 있을까요? 못 타는데 이걸 왜 했을까? 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여기 트렁크나 만들었을 때 탈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이유 때문에 요 버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적으로 필요 없거든요. 사람이 못 타니까 여기. 근데도 혹시나 모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기 안쪽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루프렉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요 보통 아까 크롬 몰딩 라인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차의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요거 똑같아요. 이건 스타리아와 똑같이 이렇게 좀 스위블 체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다르네요. 이게 그냥 카니발에 들어가 있는 송풍구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처럼 한 번 더 마감을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카니발이 살짝 조금 아쉽거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소재가 좀 아쉽긴 한데, 얘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외부 디테일이나 이런 소재에 대한 고급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보통 이쪽 중간 센터 콘솔에 송풍구 에어컨 버튼들이 있는데 EV9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이동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 봤더니만 수납 공간이 있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깊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3열 시트를 타봤는데요. 등받이 각도부터 괜찮아요. 그리고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뒤로 좀 많이 눕혀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3열 시트가 공간이 협소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카니발이 사랑받는 이유가 3열 시트의 공간감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EV9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공간감도 여유가 있고 등받이 각도로 뒤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사용하기, 소비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열도 이 3열과 마찬가지로 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에 사용하기도 좀 더 편한 거죠. 스위블 체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한 사람과 마주보고 데이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트 할래요? 저랑? 전 안 할 겁니다. 왜냐? 지금 빠르게 여러분들께 EV9을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확실히 이런 시트의 가죽의 마감이라든지 재질들이 고급스러워요. 그동안 전기차라고 하면은 뭐 좀 약간 좀 친환경 소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소재들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EV9은 무슨 차예요? 플래그십 SUV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것 같고요. 이 위에 있는 보통 이 A필러, B필러 위쪽에도 조금 더 저렴한 소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재들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해서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GT라인의 이제 후면부 디자인도 조금 다르죠. 이 스키드 플레이트 디자인도 좀 더 달라가지고 살짝 더 다부진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요거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디지털 후방 카메라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 프렁크 여는 버튼이 이렇게 숨겨져 있네요. 저는 요게 껴있을 때 프렁크가 그냥 요만 당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커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커버를 제거하고 요거를 당겨야지 프렁크가 열립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프렁크를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프렁크 여는 버튼을 좀 숨겨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런 시트 조절하는 레버도 굉장히 여기 있네요. 이거 비상시. 역시 전기 참여는 이런 젠장. 프렁크 여는 버튼 여기. 그러니까 방전이 됐을 때 당기는 거구나. 야, 이것도 잘못될 뻔했네. 또 프렁크 여는 버튼은 이 위쪽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방전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경우에는 이 밑에 긴급하게 열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레버의 마감 자체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와, 이거 버튼의 이런 끝에 마감, 그리고 조작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릴렉션,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레그레스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차를 탔을 때 이 차가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을 넘어서 내가 이 차 안에서 뭔가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그런 공간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무래도 차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그 다음에 오디오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부분은 좋아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EV9 차가 어때요?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고 운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실내 레이아웃이 좀 전면부 이제 개방감도 좋고, 무엇보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되게 좋아요. 이게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눈에 좀 잘 안 들어오고 좀 약간 오히려 좀 어지럽게 만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요번에 들어간 EV9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이 보여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해상도와 이 눈으로 들어오는 직관성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계기판 보면 원래 공조기가 요쪽에 있었잖아요. 요쪽 센터 콘솔 쪽에 중간에 위치해 있었는데 요게 계기판 중간으로 위치했습니다. 요게 자칫 잘못하면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터치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온도나 이런 조절 레버는 요쪽 중간 센터에 위치해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볼륨 조절이나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 버튼도 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구공과 마찬가지로 직접 쏴주는 게 아니라 이 벽면을 쏴서 은은하게 실내 분위기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간접 형식의 앰비언트가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럽고, 송풍구도 일체형으로 좀 많이들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거 수납 공간도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이게 이제 보면 플립 형태의 컵홀더, 저 이거 되게 너무 좋아하거든요. 컵이 필요 없을 때는 넓게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컵을 넣어야 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플립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결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문 인식 버튼이 이쪽에 있고 무선 충전 패드 이쪽에 있습니다.
GT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레터링도 들어가고요. 헤드레스트도 재질이 좀 독특한 게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LED 등이 또 들어가 있네요. 이런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여러분들께 사용하겠지만 그랜저에 들어가 있었던 신규 UI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이런 조작감, 그 다음에 속도 등도 이전과 다르게 많이 좀 좋아진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햅틱 버튼처럼 살짝 미세한 진동을 주기 때문에 터치와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 터치가 어떻죠? 그러니까 버튼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일자로 쭉 이어져 있고 금형이 없기 때문에 자칫 보면 그냥 이거 그냥 버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요게 햅틱 버튼처럼 버튼을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수납 공간은 이쪽에 있는데 요게 그 밑으로 그냥 팍 열리는 버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타선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때요? EV9은 살짝 사선으로 열리는 게 보여지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투톤 시트로 되어 있는 이 고급스러운 느낌도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칼럼식 기아가 들어가는데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있죠. 엔진 스타트 버튼이 보통 이쪽이나 아니면 센터 쪽에 위치해 있는데 없어요. 어디 있나 봤더니만 이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칼럼식 기아도 현대와는 조금 더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잖아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져서 제가 좀 봤는데 화질도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고요. 이질감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를 접으면은 이 공간, 예전에 아이오닉 5가 처음 나왔을 때 사이드 미러를 접으나 펴나 이 공간이 똑같기 때문에 뭐 소용없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EV9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를 접게 되면은 이 공간에 대한 이 좁이, 폭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이제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훨씬 편해요. 어두울 때, 그 다음에 뭐 안개가 꼈을 때, 이럴 때도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아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아마 다들 이제 넘어가는 추세이긴 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일반 모델에서는 선택을 안 하고 최상위 이제 플래그십 모델 이 EV9 같은 경우에도 GT 라인에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열선 핸들이나 열선 시트 같은 게 보통 이 중간이나 센터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EV9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쪽 상단으로 위치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 마사지 시트 다 이 위쪽에 있습니다. 디지털 룸밀러가 이쪽에 있죠. 디지털 룸밀러 안 쓸 거야 하면 이렇게 당기면 일반 사이드 미러로 바뀌어집니다. 이거는 팰리세이드 때 적용됐었던 사이드 미러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EV9을 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고 둘러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세하게는 다 못 드렸는데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이 EV9 GT 라인과 EV9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자기야, 애 어딨어? 애? 애가 어딨냐니? 우리가 애가 어딨어? 아니, 애 어딨어?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누가 보면 오해하겠다.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딨어? 애 어디서? 우리 헤어져. 토끼, 쥐, 도베르만, 에어디는 3마리를 모두 드립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3마리를 모두 준비했어요. 고급스럽고 멋있는 디자인의 크롬 블랙, 다크 실버, 24K 골드, 로즈 골드 이렇게 총 4가지의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향제 하나씩 사지 말고 에어디 3종 세트 사세요. 원래 방향제 3개에 테라코타 3개씩 주지만 우파몰에서만 테라코타 2개를 더 증정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파몰에서 에어디 사